자, 오늘은 최인훈의 광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타고르호를 타고 중립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전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남한에서 사귀었던 윤회, 그 다음에 남한에서 사귀었던 윤회, 그 다음에 그 어쩌고 쭉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고문을 당한 경험들, 월북을 한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에서 은혜를 만난 것, 그러다가 은혜가 유학을 갔으나 다시 낙동강 전선에서 만나게 되죠. 사랑을 나누게 되지만 은혜는 이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명준은 포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앞부분에 있는 줄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공산낙원의 제어는 30년 동안 미루어져 왔다.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벼랑 끝이었다. 자, 이 무서운 밀림에 과연 얼마나 한자리를 낼 수 있을지. 지적 철학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다.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간다는 삶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알고 있던 일이었다. 오랜 세월을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 치씩이라도 길을 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북조선 같은 데서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 이게 중요한데요. 북조선 같은 데서는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포로들, 왜 이런 포로들이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땠겠냐 이거죠. 그거는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묻혀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나와서 참회를 해야 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아, 민주주의, 저기가 뭐 자본주의 이런 거 별로더라, 좋지 않더라. 그런 사람들 체제에 대한 자기들 체제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런 작업들의 활용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남력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누나는 남한이란 키르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숫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자, 미친 믿음을 갖고 있는 사회는 북한이에요. 믿음조차 없는 사회는 남한입니다.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곳에서 타락할 수 있는 자유,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무슨 말이야? 자유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 자유는 긍정적인 자유가 아니야. 타락이나 게으를 수 있는 그런 자유더라. 그러니까 남한 사회가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유마을이었다. 오늘날 코뮤니즘이 인기 없는 것은 한마디로 가리킬 수 없는 투쟁의 상대, 적을 인민에게 가르쳐줄 수 없게 된 탓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난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하여 나뉘고 얽히고 설킨 사회 조직의 미궁 속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예대로의 팔자풀이집 동양철학관으로 달려가서 한 해 토정비교를 사고 만다. 자, 토정비교를 사는 거는 뭐 때문이야? 운명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 인류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도 현대사회의 탈을 쓴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판에 김서방 이주사를 나무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하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자, 방한 생김새는, 자, 이제는 포로로 잡혀서 신문 받는 그 부분입니다. 통로보다 조금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기보다요. 옛날에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구조를 그린 것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이요. 이 뭐죠? 이 방한 생김새의 모습을 그린 구조도를 알맞게 그린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왼편으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왼편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구조다. 네 사람이 있고요.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걸음을 멈춘대요. 그럼 이렇게 있는 거겠지. 5명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걸음을 멈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겠지. 이걸 물어보는 학교가 있었어요. 자,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자, 중립국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죠.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자,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자, 결국 중립국도 자본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네가 갈 곳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 자, 이거 자랑스러운 권리. 응? 북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권리다 이거야. 근데 단호하게 중립국 이럽니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명금 법령을 냈소. 누구보다도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영웅으로서 존경받을 것이요.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조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그러나 중립국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자,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프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함, 꾀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자, 지금 보면 계속 이런 조건들을 달고 있죠. 그래도 계속 중립국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가지나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립국 이러니까 어떻게 돼? 날카롭게 뭐라 외쳤다. 화가 난 거죠.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자, 우호적이다가 순식간에 적대적으로 바뀌어서 태도가 순식간에 바뀐 거죠. 자,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다음 포로. 왜냐면 이제 다음 포로에 옮겨져 버렸다는 것은 이제 너는 싫다. 네가 싫다며. 그러면서 이제 저거 하는 거죠. 쌩까는 거죠.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자, 자네 어디 출신인가? 이제 남한에 온 거죠. 아, 남한에 온 게 아니라 남한 측 거기에 온 거죠. 방으로. 서울이군. 자, 이렇게 어디 출신인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역적인 거 갖다가 저거 하려고 하겠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지연, 혈연, 학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알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은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끊어서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한 사람이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참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자, 조국애와 민족의식에 따라서 또 꼬시고 있는 거예요. 꼬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자, 우리는 네가 필요하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자, 그만큼 지식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생처럼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건 이거죠. 인정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불쌍하지 않니? 뭐 이런 걸로 꼬시는 거죠.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도와주겠다 이 얘기까지 하죠. 자, 그러놓고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본다. 중립국. 자,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자, 여기 잘 봐요. 볼 것이다 그랬고요. 웃겠지 그랬고요. 여기는 전부 다 추측입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찔끔찔끔 범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힘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자, 여기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마술을 믿었던 게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허황된 것을 마술을 믿었던 게지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마술은 이념의 허상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 이념의 허상만을 내세우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념의 허상만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의 말. 자,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자,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항구를 차지했다, 권력을 차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과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찰적 지식인, 그러니까는 본인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속얼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나는 슬기,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었다. 자, 마지막 돛대가 부러졌다는 것은 돛대가 있어야만 배가 나아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돛대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삶의 방향성, 삶의 의지를 잃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봄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자, 이게 항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남한인지 북한인지 어떠한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중립국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뭐냐면 무서운 것을
아닌데요. 좀 뭐가 빠졌군요. 대일 언덕 없는 안팎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없을 만한 곳, 그게 중립국으로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요거 말고 교사용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교사용 교과서에서 그 뒷부분에 뭔가 좀 멘트가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자, 뒷부분의 내용만 일부 보충을 해도록 하죠. 자, 여기 부분이 빠졌네요. 자,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으로 가고 싶은 거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곳. 하루 종일 싸다니는데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문직이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 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원장 혼생이 나올 때마다 돌아갈 때는 일어서서 격리를 한다. 간호부들이 시키는 잔심부름을 기꺼이 해줘야지. 어쩌고 해줘야지. 봉급날이면 어쩌고 해야지. 그러면서 빙긋 웃는다. 평범한 삶을 원하는 것이죠. 자, 이러고 요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끝이 납니다. 학습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의 대조적인 속성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북한은 미친 믿음의 사회야. 남한은 믿음조차 없는 허망한 사회야. 그리고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남한은 타락할 자유, 게으를 자유가 있어. 그리고 북한은 이념의 허상만 존재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이들이 있어. 남한은 다른 사람들은 이념에 눈 돌리지 못하도록 교묘한 전략을 구사해. 그래서 저기도 하잖아요. 저 때도 전두환 때도 했잖아요. 3S 정책이란 걸 했잖아요. 눈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게끔. 자, 그런 것들 요 차이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설득 논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객관식으로 요즘에는 좀 많이 나와요. 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학의 특수성 같은 경우는 한국문학의 특수성은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문학 작품, 장르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 이념들이나 갈등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외국 작품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외국 작품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최인훈의 광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